아파트 분양가가 날이 갈수록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분양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분양가 심사위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은 기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아파트 분양가 비리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말 창원에서 분양한 한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420만 원을 웃돌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뇌물을 써서 분양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창원 용호 5구역 아파트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420만 원. 지난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혔지만 청약 경쟁률이 무려 최고 200대 1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8개월여 뒤, 이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위원인 52살 A모 씨와 심사위원장인 61살 B모 씨 등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검찰 조사 결과 창원 용호 5구역 분양가 심사위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분양가 산정 전문 업체 임원 C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알려진 심사위원장 B씨 역시 업체 임원 C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는 용호 5구역 일반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에 1,450만 원으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용호 5구역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지방 아파트 가운데 최상위권인 3.3제곱미터에 평균 1,42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검찰은 용호 5구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뇌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산정 심사위원회 일부 위원이 뇌물을 받고 분양가를 부풀렸다.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창원의 경우에는 창원시가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들인 위원들이 각자 금액을 제출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창원시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대학 교수와 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심사위원장을 뺀 위원 10명이 예상 분양가를 써내는데요. 이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뒤 나머지 8명이 제출한 상한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분양가를 산정할까요? 그 과정을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뉴스인사이드는 이미 지난 1월 창원시에 용호 5구역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 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제3자의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의 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을 지낸 전문가로부터 분양가 산정 과정의 허점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맞춰도 뭐 공무원들이 알겠어, 조합원들이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공사비도 산정하는 전문업체, 용역업체들이 있거든. 금액만 딱 줘놓으면 여기다 맞춰줘 오면 이거 항목을 냈는 거예요. 분양가는 아파트 건설 주체가 아닌 분양가 산정 전문 컨설팅 업체가 우선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이 써낸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처럼 분양가 산정 전문 업체가 특정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분양가를 높여달라고 청탁하는 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전문 업체가 받는 수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용호 5구역의 심사위원 A씨 역시 뇌물을 받은 뒤 위원 10명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 상한액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비리를 막을 대책 없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사 자료인데요. 이 방대한 자료가 심할 경우에는 심사 당일 위원들에게 도착해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리가 터지자 창원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을 20명 정도 위촉한 뒤 심사가 열리는 날 무작위로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뇌물수수 등 비리를 막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분양 원가를 꼼꼼히 검증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사업 주체가 분양 예정가를 산정하면 심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전원 합의로 금액을 삭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창원처럼 각자의 금액을 제시하면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심의 자료가 얼마나 그 안에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걸 오전에 주고 오후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참석하는 실제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그 사전에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간다고. 그러나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법이 바뀌어도 절반의 효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이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을 막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